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네요. 화의 희기를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어, 춘월, 모왕, 자상, 세력, 병행. 자, 여기서 끊으면 어, 뭐야? 봄의 월에 그쵸? 출생하면 어, 왕성한 어머니가 자식을 상생하니 세력이 함께한다. 그쵸? 함께한다. 그러니까는 음, 이제 화에 관계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라고 하면 인월에 봄의 계절에 태어났다. 그러면 목생활을 하니 이 병화가 어, 이 무광절에 이게 이제 인성이 되죠. 이렇게 목생화로. 그래서 월이 월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생하는 것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을 생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목화가 서로 양기운으로 왕성하게 함께 간다 이 얘기예요. 그쵸?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희목 생부 그죠? 불의 과왕 그다음에 왕즉 화염 그리고 다 읽고 가겠습니다. 자, 육수 기재 그다음에 불의 태다 그다음에 다즉 화멸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뭐를 기뻐하느냐 하면 어, 목의 생부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의 생부, 목이 상생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뭐야? 불이하다. 뭐 하면은 과왕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왕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왕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왕하게 되면 화염이 된다. 그래서 화염이라는 것은 이제 불타서 이제 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염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음,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봄에 이제 봄에 병정화 일간들은 목의 계절의 병정화 일간들은 어, 그쵸? 수화 기제, 그러니까 수의 기제를 바란다는 거죠. 그쵸? 수의 기제를 바라지만 이것도 태다하면 너무 많으면은 마땅하지가 않다.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왜냐하면 어, 화가 즉 멸하기 때문이다. 수가 너무 많아도 멸한다. 그러니까 음, 병정화 일간이 예, 인월이나 묘월 이렇게 목의 계절에 이렇게 태어나서 목생활을 받는 것은 좋아해요. 목생활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뭐 인옷을 화국을 이룬다든가 병정화가 혼잡되어 있다든가 이런 식에 돼서 목화가 너무 왕성하게 되면은 이것은 화염으로서 목화가 다 타버려서 재만 남기 때문에 이건 흉하다. 어, 그리고 또 이 병화라 하더라도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쵸? 수라고 하는 것이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연결돼서 관인상생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수가 너무 지나치면 이것도 흉하다. 왜냐하면 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화는 유약하니까 수를 꺼리기도 하죠. 수가 너무 조금만 강해도 정화 입장에서는 꺼리지만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뭐 칠살인 임수라 하더라도 이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임수가 너무 강하고 이 병화가 그 인성의 목의 생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거 역시 칠살로 문제가 됩니다.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년생 역술인인데 사실 말이 역술인이고 공부를 시작한 지는 뭐 저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근 뭐 25년 이상 되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해요. 그것은 뭐 공부나 실력을 떠나서 일단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곳을 정해놓고 일을 하기에는 건강에 무리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면서 하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그냥 저기 뭐야 그
자기 의식주도 제대로 이렇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여자 사주고 8대운이에요. 그래서 신축, 임진, 병자, 신묘 이렇게 되는데요. 음, 자,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이 봄에 태어났지만 진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진중에 을목이 당령이고요. 그래서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진토가 이렇게 자진으로 회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진으로 회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지에서만 반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간으로 임수가 이렇게 투했어요. 그래서 임수가 왕성한 거죠. 그래서 임수가 자기 자리에 통근하고 있고 임수가 자기 양인에 그죠 자수에 통근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굉장히 왕해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되더라도 일단 월령이 토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죠. 이 병화가 또 양 기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연간하고 이렇게 시간에서 이렇게 금생수를 이루어서 금한순행이 된 사주죠. 금한순행을 이룬 상태에서 이게 재생살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제가 살을 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목이라도 여기가 이제 묘시가 아니고 인시만 됐어도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인시만 되어 있어도 그러면 재생살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목생화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묘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좌우묘 자체는 상생을 하지 않잖아요. 좌우묘 자체는 충해는 강하지만 상생하는 데는 굉장히 약하죠. 이 묘목이 을목으로서라도 목생화를 해서 도와주려면 삼합으로 연결되어서 해묘미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삼합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잔묘형으로서 오히려 이 묘목이 지금 냉해를 입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은 금한순행으로 얼어있고 지지에서는 냉해를 받고 일간은 축토, 진토, 자수에 그죠? 상당히 약한 상태에서 이 왕성한 칠사를 만나니 살기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서 삶이 평탄치 않은 그런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면 참 구구절절하지만 그냥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어, 기재를 원하지만 그쵸? 여기서 수의 기재를 바라지만 수의 기재는 수화 기재를 얘기하는 거죠. 지나치게 많은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화가 꺼지기 때문이다. 봄의 계절에도 병정화 일간이 봄의 계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은 화가 꺼진다. 이렇게 되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실전 예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다 즉 회강, 그쵸? 화성 즉 조열. 그래서 끊으면 토가 많으면 그쵸? 빛이 어둡게 되고 그쵸? 그다음에 화가 너무 왕성하면 사주가 조열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는 전 보험의 병정화 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견금 가히 시공 그다음에 종중 견제 부우수 그랬어요. 금은 근데 금이 보이게 되면 공을 그쵸 공을 베풀고 시행할 수 있다. 그쵸 금이 보이면 좋다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이게 종자가 이제 늘어질 종자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거 늘어지게 무거우면 그러니까 옆으로 늘어지게 겹겹이 무겁게 있으면 그죠 뭐가 금이 있으면 무슨 계절에 병화나 정화일간이 목의 계절에 그죠 금이 있으면 공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연달아 있어서 중하고 무거워도 무거운 것을 보게 되면은 재로 인한 부가 뭐예요? 더욱 따른다. 그렇죠? 더욱 따른다. 재물과 부기가 더욱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병화나 정화일간이 그쵸? 월령에
인월이나 묘월에, 근데 여기서 인월과 묘월은 차이가 있죠. 묘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생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삼합이 연결돼야지 이게 목생화가 움직이지. 왜? 지지는 고요하기 때문에. 근데 인월은 이 병화와 정화가 통근을 하고 있고,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인월의 장생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병화가 왕하죠. 그래서 요 구분을 살펴봐야 돼. 무조건 봄이라고 해서 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묘월인지 진월인지 인월인지, 그리고 이게 일간이 병화일간인지 정화일간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병화일간이 금을 보게 되면, 인월에 태어나서 금을 보게 되면 공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중중하게 중중하게 늘어져 있더라도 이것이 나쁘지 않고, 이미 왕성하다면, 인월에 왕성하다면 재물과 부귀가 따른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한번 예문을 보고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년생 철학 박사고요. 일대운 여자 사주입니다. 신축, 경인, 병신, 신묘. 이 사주를 살펴보면, 자, 병화일간이 인월에 출생했습니다. 인월에 출생했죠. 인월에 출생해서 병화가 인월의 장생지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왕성한 거죠. 등령했어요. 이미 등령했어요. 근데 일지에는 이 신금이 인신충으로 이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뭐가 이제 또 따르냐면 축인묘, 그렇죠? 축인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축인묘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 축인묘는 뭐예요? 인묘진의 방국보다 더 센 게 축인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신금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주는 병화일간이 인월에 굉장히 왕성한 거예요. 그리고 천간에 모두 이렇게 다 금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 금을 금을 다 보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봄에 태어난 화일간이 금을 보면 공을 세울 수 있고, 금이 또한 옆에서 이렇게 줄줄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도 부기를 더 겸해서 쓸 수 있는 사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쉽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병화가 인월에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서 이 사주가 제다신약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다신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왕상한 사주예요. 거기다가 축인묘의 목생화로, 이 아까 사주 앞에서 잠깐 봤던 사주하고 다른 게, 그 사주는 묘목 하나만 있고, 그쵸? 자묘형까지 이제 냉해를 입은 그 묘목이지만, 이 사주는 축인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인월에 이 죄를 충분히 다 감당해서 이 죄들을 눌러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다신약이라고 하면은 인성이 죄에 의해서 깨졌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철학 박사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주를 우리가 저기 이론을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예문 사주입니다. 자, 뭐 내용 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책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봄의 병정화죠. 봄에 태어난 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이제 태어난 거예요.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월지화, 병령순권, 그죠? 봉수, 제즉, 면자, 분지구, 그 다음에 견, 목조, 필초, 요절, 지환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야? 여름의 화죠. 그쵸? 여름의 화는 뭘 잡은 거예요? 그쵸? 사령을, 그쵸? 사령을 잡고, 그 다음에 권세를 탄다. 그러니까, 만약에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미 이 자체가 걸록이죠. 록이죠. 그러니까, 하월, 여름에 화일주는 그거죠. 화일주는 저 사령 등령했다는 거죠. 사령을 잡고 그다음에 권세를 올라탄다. 권록격으로서 이미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권록격으로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를 만나서 그죠? 수를 만나서 수의 제함을 받으면 그것도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수의 제함을 만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수의 제함을 만나게 되면 그죠? 스스로 불타는 그죠? 스스로 불타는 뭐야?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병화가 5월에 태어났거나 뭐 정화가 뭐 5월에 태어났거나 이렇게 해서 음 이제는 사령을 잡고 권세를 타지만 이 가운데에서 수까지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억제해서 제압이 되게 되면은 목을 만나더라도 저기 그 목화 통명이 아니죠. 여름에 목을 만나는 것은 염상이 되는 거죠. 염상. 자, 목화 통명은 봄에. 인월에는 어, 병화가 인월을 만나면 인월이라고 하는 간목 이런 걸 만나면 이거는 목화 통명이 되지만 4, 5월에 병정화가 목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염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헛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죠. 어, 그리고 만약에 목의 도움을 받게 되면, 목을 보게 되면, 그쵸? 목의 도움을 보게 되면, 이거는 곧 목의 상생을 받게 되면 이 소리죠. 그쵸? 목에 도울 조자, 목의 도움을 보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요절하는 근심을 초래한다. 그쵸? 수가 없이 여기 어, 여름에 화가 병령승권하고 있는데 수가 없이 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요절의 우환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58년생이고 남자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예요. 자, 구대운이고요. 무술, 정사, 병술, 무술입니다. 이 사주는 병화일간이 4월에 출생해서 걸록으로서 그쵸 당령을 잡았어요. 등령한 사주예요. 등령한 사주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또 정화까지 투관돼서 화가 일단은 다한 사주입니다. 화가 다한 사주인데 여기에 이제 수가 있어서 스스로 나를 재화를 하면 더 좋겠지만 수가 일단 없어요. 그런데 목이 있으면 염상으로다가 다 불타서 허무해질 텐데 다행히 목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목이 없고, 그러니까 수도 없고 목이 없어요. 근데 이 화가 이렇게 많은 만큼 4월에 이렇게 화가 많은 만큼 토가 또 많아요. 토가 많으니까 이 토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재화되진 않았지만 토에 의해서 설화된 재화를 쓰고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화토가 너무 조열해져서 이 땅이 조열해져서 이게 이제는 그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조열해져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그 목이 없으니까 이게 염산까지는 가지 않고요. 대신에 보니까 대운에서 금수운으로 흘러가서 이 사주보다도 사주의 그런 재화보다도 대운에서 금수운으로 흘러서 수를 만나게 되니 이 사주는 그래도 유정하게 잘 흘러가서 나름 부기를 취한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은 원국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정사월이니까 정사월에 남자 사주니까 이제 순행이잖아요. 그러면 어, 병정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이렇게 흘러가죠. 대운이 여기서 이제 월지가 여기니까 무기 다음에 그쵸? 무기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주 가장 활동력이 뛰어 때 경신 임계로 흘러가고요.
여기서도 사에서도 사, 오미까지 그쵸? 여기 오미 어렸을 때 요 지나고 나서 오미 그 다음에 다시 신유술 그쵸? 신유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자축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이렇게 흘러가니 사주가 아주 대운을 잘 만나서 무난하게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 그 이렇게 뭐 예문을 일일이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해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상 제가 이제는 필요한 것만 요점 정리해서 시간에 맞춰서 수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여름의 화 중에서 다음 문장을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우금, 필작, 양공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득, 도, 수성, 가색 여기까지 끊으면 자 금을 만나면 뭐야 반드시 좋은 장인이 되고 또 득토죠. 토를 얻으면은 뭘 이루냐면은 가색을 그쵸 신고 뽑는 가색을 이룬다 그쵸 가색을 토를 얻으면 가색을 이룬다. 그러니까 음, 병정화일주가 사오미월에 그쵸?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금을 만나면 반드시 좋은 장인이 되고 토를 얻으면 가색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토 수위 미리 그다음에 무수죽 금조 토초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목조 태과경이 자 살펴보면은 자 금토는 비록 그쵸 선한 거죠. 선하여 이롭지만 그러니까는 금과 토 그러니까는 여름의 병화가 금토를 만나는 것은 사주에서 이로운 거죠. 왜냐하면 화가 왕하니 금을 재련시킬 수 있고 그쵸 금을 재련시킬 수 있고 또 토까지 있으면 왕한 화를 설기시켜서 토생금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롭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무수 수가 없으면 금이 그쵸 금은 조열하고 금은 마르고 이 토는 초췌해진다 지친다. 그래서 금토가 아무리 좋은 작용을 하더라도 수기운이 있어야지 수가 없으면 그 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좋지 않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조목 그랬어요. 그런데 거듭 뭐가 가해지면 목의 도움이 그쵸 목의 도움이 거듭 가해지면은 지나쳐서 그쵸 위태롭게 위태롭다 넘어지고 위태로워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병화의 여름에 태어난 병화들은 제일 좋은 게 일단 수죠. 수, 그 다음에 금토. 근데 목에 도움을 얻으면 이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화원학에서는 요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조화원학에서는 여름에 병정화 일간이 여름에 태어나면은 조화원학에서도 말하기를 특히 4월에 병화가 금은 있는데 수가 없으면 화도 왕하고 금도 왕성하니 신왕재앙이 되어 반드시 거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화원학에서도 말하기를 4월에 병화가 금은 있는데 수가 없으면 화도 왕성하고 금도 왕성하니 신앙재앙이다 반드시 거부가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말이 좀 조금 잘못됐네요. 어쨌든 조화원약에서 말하기를 병정화가 4월에 태어났는데 비록 수가 없더라도 금이 많이 있으면 신왕재앙으로서 반드시 거부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요거랑 좀 비슷한 사주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년생이고 캐피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자 부대운이에요. 자, 경신, 신사, 병호, 정미. 자, 병화일간이 4월에 출생했습니다. 4월에 출생했는데
일지에 이제 오화 양인을 가지고 있고 천간에 겁재도 가지고 있는데 사주가 온통 이제는 금이 4개나 있어요. 지지에 신금, 유금, 천간에 또 신금, 경금. 근데 이제 이 월지의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시지에 있는 유금은 사유축으로 삼합으로 구까지 이루고 있어요. 사유축 금구까지 이루고 있어서 천간에 경신금으로 금이 굉장히 왕성해요. 근데 대신에 일간도 일지에 양인을 깔고 있으면서 겁재를 달고 있어서 이 금을 충분히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사주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비록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신왕재왕이 돼서 거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거부는 아직 안 됐고 부모님은 잘 살고 계시고요. 부모님은 부잣집 딸이에요. 부잣집인데 본인 자체가 이제 캐피탈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큰 돈을 대출 같은 거 담당하면서 큰 돈을 만지는 그런 사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돈하고는 인연이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가을에 이제는 화네요.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월 지화, 그쵸? 성식 체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뭐야? 추월절이니까 가을의 화죠. 가을에 태어난 화. 그러니까 병정화 일간이 뭐예요? 신유술에 태어난 거죠. 신월이나 6월이나 수월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이 병화가 신월이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지가 되죠. 병 들은 거죠. 6월이면 또 사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월이면 이제는 묘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묘지를 이제 만나게 돼서 아주 그 병지, 사지, 그렇죠? 묘지 이렇게 신유술 자체가 이렇게 좀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식 체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은 쉬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체는 쉬고 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의 화는 본성은 숨 쉬고 있지만 체는 쉬고 있는 상태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목생 그랬어요. 목생화, 그쵸? 목생화를 목의 상생을 얻으면 목생화를 얻으면 그쵸? 뭐냐면 죽, 유, 복명, 지경 그랬어요. 나머지 읽어보면 우, 수국, 난도, 운멸, 지제 그랬어요. 그래서 가을의 화는 본성은 숨쉬고 있지만 체는 쉬고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에서 목생활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는 거예요. 거듭 밝은 경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거듭 밝은 경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숨쉬고 있고 체가 쉬고 있는데 목이 있어갖고 목생활을 받으면 다시 이제는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사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목생화가 없고 그쵸? 우수국 뭘 만나면 수의 극을 만나게 되면 이 소리죠. 수의 상극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손해와 그쵸? 어, 손해와 재앙을 뭐예요? 피하기 어렵다. 손해와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은 가을의 병정화, 신유, 술. 그래서 목을 만나서 목생활을 받으면 좋지만 술을 만나면 이 재성들이 병정한테는 신유가 이제 그 재성이 되는데 이게 재성이 살로 가고 그렇죠? 결국은 나를 치니 일간이 너무 휴수무력해져서 그것은 재앙을 피하기가 어렵다. 손재를 피하기가 어렵다. 왜? 이 재물이 다 뭘로 갔으니까 재생살, 재생관으로 다 흘러가서 결국 나를 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87년생, 현재는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남자 사주고 6대운이네요. 정묘, 무신, 정미, 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일간이 이렇게 신월에 출생해서 신월에 출생해서 가을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정화일간한테는 이 신월이 뭐가 돼요? 목욕지가 되죠, 그렇죠? 목욕지가 되죠, 목욕지. 어. 그래서 이렇게 목욕지가 되니까 목욕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가 장생이죠. 생지, 생욕대, 그쵸? 그다음에 여기가 록, 왕, 쇠, 그다음에 병, 사, 묘, 그다음에 절, 그쵸? 절, 태, 양생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를 잘 살펴보면 어, 여기서 절, 태양생, 그렇죠? 이거 태지, 태지하고 태양, 양지, 태지, 양지. 그래서 양지하고 묘지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돼요, 그죠? 절지하고 절지하고 태지하고. 그래서 어, 양간이 절지면 음간은 태지가 되고 양간이 양지면 음간은 묘지가 되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한쪽이 생지면 한쪽은 사지가 되고 생사. 그렇죠? 욕지, 병지, 대지, 쇠지, 록지, 록지, 왕지. 이렇게 서로 음양이 이제는 어, 음양의 운동성이 이제 다르게 서로가 상반되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화한테 신월은 원래는 병화한테 신월은 병지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간한테 그 병화한테 신월은 병지인데 음간한테는 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욕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지 다음이에요. 그래서 잠깐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성은 이렇게 상승하는 운동성인 거죠. 12운성으로. 그래서 욕지 다음에 대지, 그 다음에 록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화의 신금은 약한 건 아니에요. 약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정화가 이제는 신월에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해묘미, 해묘미에 을목이 투간해서 목생활을 하고 있으니 목을 만나서 거듭되는 경사가 있는 거죠. 꺼지지 않는 정화가 되는 거죠.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정화는 절대 안 꺼집니다. 그러면 이 정화 입장에서 을목은 편인이잖아요. 그렇죠? 편인이면은 뭐예요? 뛰어난 머리죠. 그렇죠? 뛰어난 머리, 그다음에 자격증, 라이센스, 특화된 전문직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생활을 잘 하고 있고 신월이면 또 더군다나 경금이 당령인데 이게 뭔가 을정경이라고 하는 그죠? 을목이 정화를 생해서 정화가 꺼지지 않으니 신금이 아무리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신중의 경금이 화급금을 받아서 계속 재련되고 있으니까 을정경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개발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뭐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사주이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가을에 이 병정화는 목을 보면 일단은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토를 봐서 또 토생금 하는 것도 또한 여기에도 이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를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 이 가을의 화일간들은 금생수가 돼갖고 재생살 되는 것을 가장 꺼리는데 어쨌든 이사주에서는 수가 수가 관살이긴 하지만은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가 없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조건이 나쁜 조건이 아니다.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정화일간에서 목생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격곡으로 따지면은 뭐 잘 갖추고 있죠. 아까 당령에서도 배합을 잘 이루고 있고 여기서도 정제격이잖아요. 그죠? 정제격은 식신보다도 상관이 최고인데 상관을 갖추고 있네요. 상관생제로 일단 상신을 잘 갖추고 있는 사주다. 그죠? 상관생제로 잘 갖추고 있는 사주이고 또 비견을 갖추고 있으니 그죠? 경쟁력이 있다. 이 비견의 생을 받은 상관이 상관생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비견 역시도 또 을목의 목생화를 받으니까 이 비견 역시들도 주변에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도 다 실력이 짱짱한 사람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토중 이엄 식기광 금다 이손 상기세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토가 무거우면 그 광채가 이렇게 그 광채가 어떻게 해요? 휴식하는 거죠. 가려져서 휴식하고 그렇죠. 금이 많으면 그 세력이 손상된다. 그렇죠? 금이 많으면 그래서 토가 무거우면 그 광채가 가려져서 휴식된다. 그러니까 병정화, 특히 정화 같은 건 더하죠. 이렇게 토가 많으면 이 정화가 꺼지죠. 토에 의해서 설계돼가지고 다 꺼지고 광채가 흐려지고 그리고 또 금이 너무 많아도 금이 너무 강해도 금다화식이 되는 거죠. 금이 너무 강하면 이 정화는 약하기 때문에 그냥 금다화식이 돼서 무능력하게 이제 그 사주가 무능력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많으면 그 세력이 손상된다. 무슨 세력이? 정화의 세력이 손상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견, 화의, 광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첩, 견의, 전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화는 화를 봄으로써 그쵸? 화는 화를 봄으로써 그 광채가 이 광채가 아주 빛나는데 그죠? 빛나는데 여기에서 종첩되면 이거는 늘어져서 이건 종은 늘어질 종이니까 이 화가 옆에 비견겁지가 이렇게 늘어져서 거듭 중첩되게 보이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 더욱 이롭다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더욱 이롭다. 그러니까는 좀 아까 봤던 그 사주가 그거죠. 정화가 또 정화를 본 거, 비견을 본 거, 그다음에 을목의 목생화를 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요 사주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년생인데 뉴욕 주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 무역업을 했었는데 이 악기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그냥 뭐 수억짜리 고가품 몇 천에서 몇억 가는 이런 악기 무역업을 하다가 후에는 임대업을 병행하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고 6대 운이네요. 개축, 신유, 병인, 병신 이렇게 사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6월에 출생했네요. 6월에 출생해서 신유술 방합을 이루고 또 사유축 삼합까지 이루고 있으니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방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학연 지원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삼합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목적 결합에 의해서 서로 협력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사주 구조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건 병화일간이네요. 그쵸? 병화일간이 6월에 태어났으니 6월은 이미 사지죠. 그쵸? 12운성으로 이제 사지에 태어난 거예요. 사지에 태어났는데 사지에 태어난 데다가 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병신합으로다가
병신합으로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 비견이 있음으로써 나랑 합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견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합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 이제 연간에 이제는 이렇게 개수가 있으니 과연 이 합이 이렇게 합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지 않을까 볼 수 있죠. 수국화의 작용도 나름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건 합은 합이에요. 일단은 이 수국화가 멀리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합이 안 되는데 이쪽 끝에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병신합을 이루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좋은 거는 근데 뭐예요? 사지에 처해 있지만 일지에 장생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지에 장생지를 가지고 있어서 병화를 어쨌든 간에 꺼지지 않게 밝게 빛나게 해주고 비견도 갖추고 있어요. 합을 떠나서. 그래서 거듭 밝은 경사를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금이 너무 망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병신합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제가 비견에서 이렇게 합의돼서 내 거가 거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연간의 정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협력, 협력으로 말이죠. 비견의 협력, 가족 동업이라든가, 그렇지, 함께 이렇게 뭐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역과 공간을 강한 영역과 공간을 함께 쓰면서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의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본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를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토가 무거우면 그 광채가 가려져서 휴식하고 금이 많으면 그 세력을 손상한다고 했는데 이 사주에서는 금이 많긴 하지만 그렇죠? 금이 많긴 하지만 비견을 갖추고 있고 일지에 이렇게 장생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세력이 손상되지 않는다. 병화의 세력이 손상되지 않는다. 화가 화를 봄으로써 강체가 빛나니 늘어서 거듭 보이게 되면 더욱 아름답다. 그래서 이 비견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신유술 사유축으로 이렇게 왕성한 그런 비견을 죄송합니다. 자, 왕성한 비견을 왕성한 비견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 왕성한 비견과 함께 재를 함께 다루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협력자라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월, 지화, 체절, 형망, 그 다음에 희, 목생, 이, 유구.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동월, 지화는 겨울의 화죠. 그렇죠? 겨울의 화는 체가 단절되고 형체가 망실되었다. 없어졌으니 뭘 기뻐하냐면 목의 상생을 기뻐한다. 그렇죠? 목의 상생을 기뻐해서 아니 목의 상생에 구함이 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목의 상생으로 구함이 있는 것을 기뻐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겨울에 저는 화죠. 병정화 일주가 해자축월에 이렇게 태어나면 이미 일단 병정화 자체가 다 뭐예요? 절대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축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 묘지에 해당되고 병화도 뭐 양지 정도 해당이 되니까 굉장히 휴수무력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정화 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의 상생이 있어야 돼요. 목의 상생. 그렇죠? 목생화에 상생이 있어서 이 병정화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지에서 구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극 이위앙 그다음에 욕토 제위형 그다음에 애화비위리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으면 뭐냐면 수국하죠. 그쵸? 수의 상극을
만남으로써 이것이 뭐가 된다? 재앙이 된다. 그죠? 재앙이 되니까는 토의 재함으로써 토의 재함으로써 어, 영화로워지고자 한다. 그죠? 그래서 수국화를 만나면 그쵸? 병정화 일주가 해자월이 있는데 또 임계수를 만나서 이렇게 수국화를 맞게 되면 이것이 재앙이 되니까 그죠? 재앙이 되니까 이때는 이 수의 계절에는 토 토가 있어서 이 많은 수를 제방을 하게 되면 내가 편안해지니 영화로워지니 토의 토가 수를 재화시켜 주는 것을 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어, 화의 비견이 친밀하게 대하면 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는 화의 비견이 친밀하게 대하면 그래서 병화는 뭐 병화를 만나거나 아니면 정화가 병화를 만나서 이런 비경겁제 또 정화를 또 만나든지 이런 비경겁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비경겁제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친밀하게 대하면 이것은 이로움이 온다. 나한테 이롭다. 그러니까는 수라고 하는 관살의 극을 비경겁제가 막아주는 거죠. 비경겁제가 막아주고 또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 관살을 이겨내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경금, 이난, 임위제, 무금즉, 부조마절 그랬어요. 그래서 금을 보면 그쵸? 금을 보게 되면 재물을 막기가 어렵고 금을 보게 되면 왜냐면 수의 계절이니까 금을 보게 되면 이 금이 다 수로 가버리니까 내 재로 남지 않고 다 수로 간다는 거예요. 수로 간다는 거는 관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남 좋은 일을 시키든가 아니면 너무 명예나 너무 그 외형적인 틀에 돈을 다 소비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재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막기가 어렵다. 내 재물로 만들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만약에 없으면 오히려 뭐예요? 그렇죠? 뭐냐면 이게 마절이 저는 고난이거든요. 뭐 막 힘든 것들 막 끊어지고 막 문질러대고 막 갈고 닦고 막 이런 고생을 그쵸?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금이 없으면. 그래서 겨울의 병화는 차라리 재성을 금이라고 하는 재성을 따르게 되면 곧 재앙이 된다. 재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금이 있으려면 목이 있어야 되죠. 목이. 그래 목이 있으면 금이 금생수를 가더라도 결국 수가 수생목을 해서 결국 목이 나를 생하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상생상극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상생상극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생 뭐 이거는 초급에 다시 내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년생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현재 변호사예요. 그래서 여자 8대운이고요. 자, 정묘, 임자, 정유, 병우입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이제 자월에 출생했어요. 자월에 출생했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지지가 좌우묘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좌우묘가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일주가 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관해 버렸어요. 임수가 투관해서 굉장히 정관이라 하더라도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지에 금까지 있어갖고 이게 재생관이 되고 월재선 재생살이 되고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정화가 유약하기 때문에 이 정관이 칠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비경겁제가 천간에 이렇게 다 떠가지고 그쵸? 다 이렇게 떠서 있고 그리고 이 비견인 정화가 연간에 있는 비견 정화가 정임합으로다가 이렇게 합을 했어요. 사실 이걸 따져보면 자 임자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격이 뭐예요? 여기서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정관격이 아니죠. 본래는 이 월령 자체로 격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칠살격이에요. 칠살격 임수가 떴다는 것은 관살 혼잡이에요.
이럴 때 수가 왕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데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비견겁제가 다 떠갖고 이 비견이 이 칠살과 이렇게 합을 해주는 바람에 간사 혼잡 자체가 해결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이 칠살격으로다가 성격이 된 거죠. 정화일간 칠살격으로. 그래서 칠살격으로 해서 재생살도 되지만 결국은 여기 묘목이 있어서 그쵸? 수생목 저는 운에 따라서 목생화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간에 이 겁재가 있는 게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화 같은 음간들은 이렇게 특히 해자월의 추운 겨울에 병화 하나 만나면 엄청 좋은 거죠. 이게 조우 역할도 해주고 든든한 백이 돼요, 나한테. 그래서 병화가 그리고 이렇게 음간일주가 이렇게 양간의 겁재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음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간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그러면 뭐 또 있지만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책으로 또 보시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토의 희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